4,300여 곳에 달하던 은행 점포가 해마다 감소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6,326곳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일은 줄어들고 그 자리를 무인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영화관, 공항이나 기차역까지 직원 없이 기계만 있는 곳들이 많죠. 또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만 주문하고 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해서 좋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빠르게 이루어진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단 몇 번의 손가락 움직임으로도 쇼핑, 업무, 취미생활까지 손쉽게 해낼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돼 디지털화되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금세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장애인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고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편리함과 혜택 대신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4대 정보소외계층 중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낮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이는데 디지털 전환 시대의 불씨를 지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디지털 서비스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불편함은 결국 불이익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2025년에 고령층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어 세대 간 디지털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부터 현 시점까지 정부의 다양한 디지털 교육 정책 및 지원을 통한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고령층의 부진한 디지털 활용 역량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령층이 디지털 격차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많이 보죠.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문자나 카톡 같은 걸 많이 보죠. 검색 같은 거. 그때 필요한 거 검색. 저도 카톡 많이 하고 문자. 어떻게 그냥 놔뒀다가 아들이 오면 뭐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싸놨다가. 여러 가지 싸놨다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또 뭐 많이 어려우면 애들한테 하려고 하고. 저는 잘 모르니까 잘 못해. 딸이 잘 해줘요. 있는 갈 때는 카드 갖고 가서 돈 빼고 그리고 시장 갈 땐 그냥 뭐 카드 가져가서 물건 사고 카드 쪽도 계산하고 그러지 몸 아프고 할 때는 불편하지. 요새는 잘 안 가고 할아버지가 많이 사줘줘. 은행은 그냥 핸드폰으로 이제 딸이 설치해 준 걸로 그걸로 다 하고 장 보는 거는 그냥 쉬는 날 마트 가서 봐요. 그다지 불편한 거는 없던데요. 그냥 다 버릇하니까. 야 식당 같은 데 노부터가 댕기면 그냥 배달도 다 해주더래요. 사원도 쓰지도 않고 그 기계를 해갖고 다 하고 앉았잖아. 에휴 신기하게. 그런 거 젊은 애들은 그런 거 하는가 보지? 음식점 같은 데서는 요즘에 무인으로 주문을 받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막 어렵게는 안 해놓더라고요. 사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찍어서 넣어가지고 카드만 꽂으면 다 결제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미디어나 이런 디지털이 발달하니까 어렵게 하고 이러면 안 가잖아요, 손님들이. 음식점 같은 데서는 쓸만 하더라고요, 그냥. 보기는 했는데 잘 사용 못 하겠더라고. 전 그런 게 좀 불편해요. 그냥 썩 잘하지 못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글씨도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내가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 교육은 안 받아갔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스마트폰 같은 거 가르치는 것까지는 잘 몰랐네요. 나이 먹은 사람들, 노인들은 그 노인 복지학원이 있어가지고서 복지원에서 강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배우니까
배우면서 내가 또 실습하고 또 가르쳐주고 가서 나이가 먹어도 배워야 되니까 배우는 것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고자가 되니까 배워서 이제 자기 실력을 갖춰야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활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만 애로사항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저렇게 어려우니까 배우고 싶지도 않지. 어제 배우면 오늘 잊어버리고 내일 가면 또 다시 배우고 또 그래서 그 배우겠다는 의욕이 이제 자꾸 상실되고 이제 배웠던 거는 이제 그냥 실천에 옮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마음은 배워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시간도 여유롭지가 않고 또 배우려면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막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시간도 되고 그러면은 배워는 보고 싶죠.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못하면. 모르다가 그걸 이제 알아서 하니까 아 이게 편리하구나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인터뷰와 함께 고령층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결과 상당수의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흥미는 가지고 있으나 사용하고 배우기 어려워 보인다. 배워도 계속 까먹고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 배우는 것이 두렵다라는 이유로 사용을 포기했으며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다라는 이유로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사용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할까요? 일단은 어르신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사실 어르신들 이거 배우시면 저희랑 뭐 이런 거 하면 가게 가서 뭐 이런 거 주문할 수 있어요 라고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는 이거를 도대체 내가 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되게 어르신들 이거 배우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라고 먼저 말을 하시면 그래 그럼 나 이거 배워볼게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번 나 어차피 배워도 까먹을 거니까 왜 굳이 이거 왜 배워야 돼? 이게 약간 경계심이 약간 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진짜 살 부딪히면서 살갑게 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겁이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먼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문화가 되게 빠르게 바뀌어서 저희는 MZ세대잖아요. MZ세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변화가 빠르고 되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엄마 때라든지 중장년 때부터 고령층 그 사이의 그 갭은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만의 그 층에 대한 그런 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격차를 좀 더 좁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은 강사 한 분이랑 서포터즈 한 분 해가지고 강사, 그래서 약간 서포터즈가 보조 강사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인 진행은 강사님이 하시고 그 위에 이제 따라가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뭐 예를 들어 보조 강사 옆에 붙어가지고 어르신 같이 해보세요 하고 이제 진도를 같이 나가는 편이고요. 뭐 약간 모듬식으로 하시는 강사님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뭐 어르신들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한 명씩 배치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약간 그 진행하시는 강사님들 따라 스타일이 조금 다르시긴 한데 사실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되게 중구난방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사님이랑 교육생들마다 조금 다르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이끌어 가시면 어르신들이 나는 왜 안 봐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처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셨던 어르신들은 그거에 익숙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많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었으니까 진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일단은 이런 디지털 교육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디지털에 관련된 뭐 수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할 거고 사실 1년 뒤, 2년 뒤 기술이 점점 더 발전을 할 건데 그거에 맞춰서 어쨌든 인간은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사업들이 단기성 사업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어르신들한테 특히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마 제 문제점은 그래도 홍보가 조금 덜 됐다?
인식 개선이 더 됐다라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내가 이거를 왜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회가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든 뭐 유튜브든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적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부터 조금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미비했던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및 소외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작성한 결과 고령층은 문제 즉시 해결 원함, 두려움으로 인한 배움 꺼려짐, 교육 경험자는 대상마다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고령층 고객 응대 및 확보가 힘듦이라는 총 4가지의 헤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하는 교육 콘텐츠를 그 즉시 제공할 수 있고 고령층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무엇보다도 쉽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즐겁게 배우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 콘텐츠 니나노. 먼저 간편 로그인을 통해 니나노를 시작합니다. 홈 화면의 상단에 위치한 프로필에서는 본인이 수집한 별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별명은 출석, 교육 참여율 등 다양한 조건으로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명을 수집함으로써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전에서는 축적된 사용자의 정보를 통해 사용자 취향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체험거리를 제안합니다. 도전을 위한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교육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도전 완료 시 그 순간을 기록하고 타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전을 완료하면 도전 달성 배지를 지급받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움터에서는 일주일마다 새로운 디지털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 콘텐츠 니나노와 함께 배우는 배우기, 실전처럼 스스로 체험하고 연습해보는 체험하기 콘텐츠가 있습니다. 배우기 선택 시 원하는 교육 콘텐츠를 선택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으며 교육마다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 마이 페이지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작 시 니나노가 해당 교육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동반하며 교육은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성과 텍스트를 동시에 사용한 설명과 함께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을 해보며 진행하게 됩니다. 체험하기 선택 시 니나노의 설명이 없이 스스로 실전처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치예요 선택 시 본인이 완료한 도전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친구 혹은 니나노가 추천하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타 사용자들의 기록을 보며 서로 응원을 남길 수 있습니다. VUX 로봇 니나노봇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사용할 경우 대화를 통해 더욱 정확한 관심사 파악 및 콘텐츠 추천이 가능하며 교육 콘텐츠의 음성 검색을 통해 보다 편리한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격려, 응원이 담긴 일상 대화를 나눔으로써 유대감을 쌓아 사용자는 교육의 진행자인 니나노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령층은 니나노를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라이프의 즐거운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으며 더 확장된 생활 방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니나노를 디지털 교육의 교재로 사용할 경우 인건비 절약과 보다 효율적인 교육 진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나아가 기업은 고령층의 디지털 라이프가 활성화될 시 고령층의 디지털 시장이 활발해짐으로써 새로운 고객층 확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한 즐거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니나노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